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부동산 투자 황부자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연말 분양시장이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새 아파트가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언제든 규제 지역 확대에 좀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주요 비규제 지역 분양에 대한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관심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황부자 오늘도 알찬 소식들 많이 마련했는데요. 방송 보시다 궁금하시거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부터 만나보셔야겠죠.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스인베스트의 박세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 역시 은평구와 금천구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지난주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주셔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은평구와 금천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알찬 두 지역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은요, 은평구 신사동이라고 하니까요.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시죠.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입니다. 위치는 6호선 응암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고요.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약 50에서 60제곱미터, 3억 4,500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은평구 신사동으로 와봤습니다. 자, 6호선 응암역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라고 합니다. 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이 지역을 추천해 주신 이유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주셔서 이번 주 역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개요에 대해서 한번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6호선 응암역 도보 10분 이내에 단지형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면적은 전용 약 50에서 60제곱미터고요. 평형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24평형에서 26평형 정도 되는 곳입니다. 시세는 현재 약 3억 4,500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변의 아파트들을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난, 연식이 좀 오래된 아파트들이 4억 이상을 호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축 아파트들이나 지역주택이라든지 그런 아파트들에 대해서 시세를 한번 알아보니까 3억 4,500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추천 포인트로는 첫 번째, 정말 이 은평구가 거의 대부분 많은 이 은평구의 지가가 형성이 되고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됐던 바로 GTX A 노선입니다.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프리미엄 및 지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역시 교통 호재입니다. 바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서부 경전철, 거기다 이 고양선까지 교통 호재가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단지형 아파트다 보니까 주변에 이 숲세권이 굉장히 가깝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둘레길이라든지 은평 둘레길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학세권, 초중고등학교의 밀집 지역, 현재 이 학군이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신사동이 현재 이 교육 특화지구로 형성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입지와 이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합니다. 보니까 일단 아주 핫한 거죠. GTX와 신분당선 등과 같은 다양한 교통 호재가 좀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 상암에서도 은평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만큼 업무 접근성이 뛰어나다라는 점 등을 좀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이번에는 입지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입지 한번 살펴보죠. 네, 현재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서울 전역에 대해서 지도를 한번 표기를 해봤습니다. 현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서부권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은평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 고양시,
뭐 일산이라든지 파주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고양시 역시 주요 업무 단지와 굉장히 가깝고요. 거기다 이 마포구, 용산구 그리고 강남구까지도 뭐 6호선이나 3호선을 통해서 충분히 가실 수 있는 입지입니다. 계속해서 이 아파트 입지를 좀 살펴보자면 현재 아파트 이 신사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 응암역을 이용을 해서 이 주요 업무 단지로 이용을 하셔서 이 지하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응암역에서 반경 1km 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니까 첫 번째 메디컬 인프라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형 할인마트, 뭐 이마트 내지는 재래시장 그리고 금융 인프라까지 정말 생활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거기다 학군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 밀집으로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넓게 보자면 현재 이 응암역 신사동 주변으로 갈 수 있는 곳들과 어떤 시설들을 잘 이용을 하실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시립서북병원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다 이 북한산 자차 약 10분 정도 그리고 백년산도 역시 자차로 약 7분 정도면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자, 거기다가 현재 이 응암역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주변의 대형 쇼핑몰인 이 고양시에 있는 스타필드까지도 자차 약 15분이면 충분히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쇼핑 공간 역시 굉장히 이용하시기가 편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고양시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사진에 좀 가려져 있지만 봉산 터널을 이용을 해서 뭐 자차 10분이면 충분히 가실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주요 업무 단지까지 가시기가 굉장히 편리한 입지입니다. 자, 거기다 이 부동산 쪽으로 이 투자 입지를 좀 보자면 현재 이 신사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응암역과 굉장히 좀 뭐 떨어졌다라고 하면 떨어졌을 수 있지만 도보 10분이면 가실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투자 선정 지역으로서 굉장히 알맞는 입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직주 근접 입지를 좀 가지고 있고요. 이외에도 편의시설이 굉장히 좀 풍부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주변에 산들로 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숲세권까지 좀 누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추천 포인트 설명 주실 때 알려주셨죠. 많은 호재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현재 이 은평구는 정말 교통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교통들이 많아야 하는데 현재는 굉장히 적죠. 하지만 이 개발 호재 자체가 교통에 대한 호재가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바로 GTX A 노선에 대한 착공 소식인데요. 현재 이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완공 목표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뭐 4년짜리 단기 임대를 내시고 2023년에 이 GTX A 노선이 완공이 된 다음에 그 후에 매매를 하였을 때 큰 차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A 노선 총 사업비는 현재 2조 9천억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사업인 걸 알 수가 있겠고요. GTX A 노선 일대의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뭐 주변에 쾌적하게 좀 깨끗한 거리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굉장히 큰 호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서 이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구간 1일 60회에서 100회 이상으로 늘어났죠. 강남권까지 이 은평에서 강남권까지 많은 이 시간에 가실 수 있는 횟수가 있기 때문에 강남권역까지 충분히 진출입이 굉장히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역시 교통 호재입니다. 바로 고양선 신사고개역 가칭인데요. 현재 이곳은 이 서명운동이 이루어졌고요. 현재 이 결과만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양선이 얼만큼 중요하냐면요. 바로 고양시에서 은평구 세전역까지 가게 되는데 이곳을 연결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이 창릉 신도시 쪽에 지구가 현재 그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전에 지하철을 완공을 한다라니까 굉장히 큰 호재인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곳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바로 LH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하루빨리 이 착공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역시 이 교통 호재입니다. 바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인데요. 현재 이 독바이역에서 시작을 해서 굉장히 긴 거리에 이어진다라는 것인데 이 용산역까지 18.5km 구간에 사업비 약 1조 6천억 원. 이 역시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현재 작년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였지만 타당성이 낮아서 통과에 실패는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서울시에서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유는 당연히 이 은평구의 교통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만큼 대처해 줄 수 있는 교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역시 연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조만간 착공 소식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거기다 이 경제성보다는 사실 주민과 이 구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로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좀 더 빠르게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역시 이 교통 호재입니다. 바로 서부경전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고양선에서 은평구까지 그리고 이 은평구의 세전역이죠. 세전역에서 신촌과 여의도를 지나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총 16.15km가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주요 업무단지인 신촌과 여의도를 지나기 때문에 이 역시 굉장히 많은 인구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총 사업비 1조 6천억 원 굉장히 큽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사업. 정말 은평구는 많은 교통 호재와 정말 많은 금액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 굉장히 큰 많은 사업이 있는 곳입니다. 서부경전철의 이 민자 적격성 조사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부선 조기 착공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떤 이 회의를 진행을 했냐면 바로 조기 착공에 관한 것인데요. 빠르게 조기 착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조기 착공을 했을 때 1차 프리미엄 완공 시 2차 집가 상승, 집값 상승까지 바라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 바로 이 신사동 아파트 단지 주변에 이 교육 특구가 생긴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이 은평구 신사동과 응암동, 이 응암역까지 교육 특구로 키운다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지하철이라든지 교통의 호재가 있는 주변도 많이 보시지만 단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 교육권, 학군이라든지 학세권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투자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 특구로 빠르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 주변의 부동산 집가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호재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무려 교통 호재가 4가지나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GTX가 뚫리게 되면은 강남까지 굉장히 좀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호재 알아봤고요. 참 미래 가치가 좀 상당히 기대된다라는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신사동 주변에서 부동산을 찾을 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이 많은 분들께서 이 투자를 하실 때 남이 했으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것보다 이 체크 포인트를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 유명 지역보다 유망 지역의 투자 지역으로 선정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도시들이 있죠. 하지만 개발 호재가 더디거나 개발 호재가 없다라고 하면 앞으로 내가 투자를 한 뒤에 매매를 했을 때 이 차익 부분이 굉장히 적어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은평구 같은 경우는 현재 저평가 지역이지만 정말 많은 교통 호재로 인해서 이 부동산 집가 상승과 집값 상승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주변 역보다 신설역 기준으로 투자 선정 지역을 꼭 설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사실 응암역 주변으로 보다는 사실 응암역 주변에 많은 이 집값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신설역 기준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부동산 이 집값의 형성과 앞으로 오를 전망이 더욱더 크기 때문이고요. 세 번째로 아파트 투자 시 학세권과 이 숲세권, 유흥시설이 되도록 없는 곳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같이 동반하시는 임차인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파트 풀옵션,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오븐, 쿡탑, 김치냉장고 등 많은 옵션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에 이제 미래 가치가 좀 뛰어난 곳 위주로 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학생권과 숲세권도 잘 살펴봐라라고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좀 구체적인 이 아파트 시세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 이 지역 시세 자체를 제가 알아본 게 이 주변에 같은 평형대를 봤을 때 4억 이상 호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신축은 그 호가를 따라가서 분양가를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신축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지역 시세를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약 3억 4,500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를 하고 있고요. 전세 임대 시 예상 금액은 약 3억에서 3억 1천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약 4,500에서 6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를 놓고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보증금 약 1억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 70만 원, 월 약 70만 원 받으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대출 금액은 1억 7,250만 원이고요. 실투자 금액 7,25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사동 아파트 저희 실투자 금액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알아볼 부동산 현장 역시나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주거용 원룸 오피스텔입니다. 1호선 독산역 역세권이고요. 전용 면적 약 18에서 20제곱미터, 시세는 1억 7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으로 와봤습니다. 금천구 독산동인데요. 이곳 역시 좀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이 아닐까 싶거든요. 핵심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는 금천구 독산동으로 와보았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은평구와 이 금천구 두 곳 다 이 저평가 지역인데요. 이 개요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위치는 현재 이 독산역 1호선 역세권이고요. 유형은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입니다. 복층형 원룸을 한번 알아보았고요. 면적은 전용 약 18제곱미터에서 20제곱미터. 이곳의 시세는 약 1억 7천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1억 5천대도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신안산선 복선전철 개통인데요. 현재 이곳 주변에 신독산역이 개통이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다 두 번째로는 서부간선 도로인데요. 현재 이 지하 도로가 2021년 2월에 완공이 될 예정에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서울시 최초이자 유일한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이 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와 이 독산역에서 신독산역까지 거리가 형성이 잘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곳 역시 교통과 학군, 대형마트와 병원 등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강점인 곳입니다. 원룸 오피스인데 학군이 뭐가 필요 있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학군이 굉장히 또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유흥업소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들께서 많이 선호를 하시는 지역이다라는 것이고요. 잠시 후에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저평가 지역인 만큼 정말 굉장한 호재들이 좀 기다리고 있고 미래 가치가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서울 최초의 도시재생 사업 지역이라고 하는 금천구 독산동 저희가 좀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입지부터 알려주시죠. 네. 금천구 독산동의 입지를 한번 제가 직접 가서도 봤지만 요즘 굉장히 관심을 많이 주셔서 제가 좀 자주 가고 있습니다. 1호선 독산역을 이 반경 1km 안에를 또 보았더니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강명과 반대로 이렇게 독산동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곳 1km 반경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 1호선 바로 앞에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말 유흥시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거기다 이 대형 할인마트입니다. 현재 이 홈플러스라든지 롯데마트, 거기다 아울렛 굉장히 많은 이 대형 할인마트들이 존재를 하고 있었고요. 거기다 이 남문 재래시장과 메디컬 인프라, 금융 인프라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분들께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강점을 보이고 있는 곳이고요. 가산 디지털 단지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오전에 출근하실 때 자전거라든지 아니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충분히 거리를 이동하실 수 있는 거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관공서 같은 경우도 이 소방서나 우체국 기타 등등의 이 관공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금천구에는 가산동과 독산동, 시흥동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독산동이 아무래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많은 관공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 추가적으로 배우 수요를 좀 알아보았더니 현대지식산업센터, 디지털 단지 쥐벨리 종사자 수만 현재 약 16만 명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종사자 수를 더욱더 늘리겠다라는 금천구의 방침이 있었고요. 거기다 이 지식산업센터가 현재는 7,100개 정도가 되는데 이후에 이 삼성물류센터 쪽에 대지를 개발을 해서 좀 더 많은 지식산업센터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임차인들과 이
근로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봤을 때 이 원룸 오피스텔이 투자 선점 지역으로 지역을 좀 선점을 해보시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후 수요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편의시설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 1호선 역세권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추천 포인트에서 좀 짚어주셨죠. 호재들, 어떤 호재들이 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앞서 설명드린 은평구보다는 사실 금천구와 교통호재는 좀 적습니다. 하지만 정말 탄탄한 배후 수요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겠고요. 자, 첫 번째 호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안산선 개발입니다. 현재 이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착공을 했고요. 2024년 말에 개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이 지하철 선로가 들어서게 되는 건데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현재는 100분이 걸리는데 완공이 되게 되면 개통이 되게 되면 25분으로 단축이 됩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업무 단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직장을 다닐 때 이 지하철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 굉장히 큰 사업과 큰 호재로 이 투자를 하시는데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44.7km 굉장히 긴 거리에 정거장수 15개가 생길 예정으로 보고 있고요. 총 사업비 3조 3,465억. GTS A 노선보다 정말 큰 금액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역시 이 부동산 집값 형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 서남부에서 서울 도심 접근성 개선, 당연히 안산 쪽에서 이 서울까지 굉장히 접근성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하 40m 이하의 대심도를 이용해서 최대 110km로 운행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하철 같은 경우 지하철과 좀 다르지만 역시나 이 교통에 대한 호재입니다. 바로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인데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이 교통 체증으로 굉장히 정말 교통 체증이 엄청 심한 곳입니다. 하지만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통이 되게 되면 완공이 되게 되면 지하에 이렇게 도로가 생기게 되고 위쪽으로는 공원들이 들어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2021년 초에 완공 예정이고요. 현재 공정률 52%, 이후 상습 정체 구간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이 금천구에서 영등포구 성산대교 남단까지 왕복 4차선으로 이 10.33km 길이에 굉장히 긴 길이에 들어선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상에는 안양천 수변공원 조성을 하고요. 거기다 이 녹지 개선 당연히 들어가고 이곳에도 역시 간선버스와 순환버스로 많은 분들께 이 교통체증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주어지고요. 거기다 이 금천구 성산대교 남단까지는 현재 약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완공이 되게 되면 약 10분대로 단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개발 호재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진입로는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금천구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올해 4월에 이 정부는 22곳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선정을 했는데요. 2017년 8월 2일 날 파리 부동산 대책 때 이 투기 지역이 선정됐던 이 서울 지역은 모두 다 제외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독산동 우시장은 서울 최초 유일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독산역에서 신독산역이 생기는 곳의 거리가 굉장히 쾌적하게 변모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독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현재 많은 이 정부 부처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업 개수만 총 15개의 사업으로 진행이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요. 이 독산동 스리랑 목표 같은 경우는 이를 즐기는 락, 맛을 즐기는 락, 멋을 즐기는 락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곳에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었고요. 이것은 바로 청년 유입과 상인, 주민들까지 다양하게 세대 공유를 할 수 있는 이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을 해서 이곳 역시 많은 인구를 유입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시장은 현재 가산동과 독산동, 시흥동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중심 시가 지형으로 추진이 되고요. 3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는 이 독산역과 좀 떨어지긴 했지만 바로 금천구청역인데요. 이곳에 복합 역사가 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금천구와 코레일 그리고 LH 현재 업무 협약으로 이 MOU 체결을 했고요. 이곳에 개발 구상 수립을 현재 하고 있고 용역 발주 및 주택 공급을 한다라는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이 철도 역사 현대화 사업 추진을 한다라는 것인데 바로 이 복합 역사를 좀 더 크게
개발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1단계로는 지벨릴의 젊은 층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 및 창업 공간을 건립을 할 거고요. 2단계로는 바로 연탄 공장 부지에 이 개발 방향을 계획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착공 목표입니다. 아직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 투자를 하시는 데는 사실 좀 장시간을 좀 본다고 했을 경우에 착공 역시도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정말 큰 개발 호재가 아닐까 싶고요. 종합적으로 이 네 가지를 좀 보시고 이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 4가지의 호재 살펴봤습니다.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독산동의 부동산 유형을 원룸 오피스텔을 일단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찾으실 때 어떤 점을 확인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세요. 네, 체크 포인트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상대적으로 원룸의 실투자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시세는 1억 7천에서 8천 정도를 하는데요. 독산역 주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보다 신설역 주변으로 해서 좀 더 이 매매 금액이 낮은 곳으로 선점을 해보시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원룸 중에서 주차장 비율이 좀 높은 곳으로 선정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룸 오피스텔 특성상 주차율이 30%, 40%인 곳들도 많은데 되도록이면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을 선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네 번째로는 엘리베이터 풍부한 옵션, 당연한 거고요. 건물 내에 그린 시설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옥상으로 올라가려면 계단을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 지어지는 건물들은 옥상에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올라갈 수 있고 그 옥상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하늘 정원으로 꾸며져서 이 근린 시설 자체를 굉장히 잘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 입지 체크해봤고요. 호재도 체크해봤고 또 체크 포인트까지 만나보셨으니까요. 이 원룸 오피스텔의 시세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역 시세 약 1억 7천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주변에 1억 5천대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 시 예상을 해보시면 전세 금액을 약 1억 6천 정도를 받게 되면 물론 시세에 비롯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잘 금액을 찾아보시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월세입니다. 월세 임대 시 예상 금액은 보증금 1천만 원, 월 55에서 한 60만 원 정도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상 대출 금액 1억 2천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4천에서 4,500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투자 금액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세준 팀장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지역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인베스트의 황진현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황진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에 있었던 부동산 이슈들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이 되는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내용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이슈가 참 뜨겁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괜히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라고 들었거든요. 오늘 이런 내용들 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내용인지 바로 들어볼게요. 네.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이렇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남은 청약 가점 70점 이상, 르웨 신반포 센트럴 평균 가점 70점. 자, 제목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르웨 신반포 센트럴이 왜 관심을 갖냐면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분양한 첫 강남권 아파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롯데에서 건설하는 그 반포우성 재건축 사업이죠. 여기에 청약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약 결과가 좀 충격적으로 나왔는데요. 보시면 총 135세대를 일반 분양을 합니다. 일반 분양을 하는데 전부 다 1순위에서 모든 평형대 1순위에서 해당 지역 마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청약 점수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저가 69점, 그리고 최고는 79, 그리고 76, 평균적으로 70점이 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70점이 넘었다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 텐데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예요. 그리고 경쟁률도 1순위 해당 지역 내에서 82대 1 정도의 청약 경쟁률이 나왔다는 것도 좀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모든 주택형 커트라인이 69점을 넘어섰고요. 70점은 넘어야 자, 청약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청약 안정권 70점은 4인 가구로는 불가능한 점수입니다. 그건 제가 뒷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단지는 주변 단지에 비교해 이제 시세 차익이 한 10억 원 정도에 달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주변보다는 한 10억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분도 여기도 이제 분양가가 한 9억 이상이거든 전부 다 10억이 넘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억이 넘어가는 것은 중도금 대출이 안 돼요. 중도금 집단 대출이 안 돼서 전부 다 자기 현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한 20% 정도 받는다고 치면 10억 계산했을 때 자기 돈 8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강남권의 아파트를 제가 분양을 받으려면 청약 점수가 70점은 넘겨야 되고요. 현금을 8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강남권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청약 가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약 가점은 3가지 기준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 기간, 두 번째 부양 가족 수, 세 번째 저축 기간입니다.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인데 3가지를 총점을 32, 35, 17점 만점으로 해서 전부 다 합쳐서 만점이 84점이에요. 얼마 전에 84점 만점자도 나오기로 했죠. 근데 강남에서 4인 가족이 왜 69점 이상 70점은 절대 불가능하냐 하면 자, 무주택 기간이 최고 15년일 때 3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 가입 기간이 최고 15년 이상일 때 17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4인 가족인 경우는 부양 가족 수가 3인을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양 가족 수에서 차이가 나죠. 3명이면 20점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4인 가족일 경우에는 최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69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인 가족인 경우는 이제 앞으로 강남에서 분양을 받기가 힘들지 않을까, 청약으로 분양받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서울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65점 이상 정도의 가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서울 지역에서 65점 정도의 가점이 형성되고 있다면 이 표를 가지고 내 가점이 어느 정도일까 한번 계산해 보시면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재건축 재개발 소유주하고 지자체하고 강대강 확전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대표적인 재개발 단지가 이겁니다.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얼마 전에 설명드렸죠. 원데일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세운 재정비인 촉진지구 이 3가지를 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내용입니다. 정부에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이제 사업장들이 특별한 질적 없이 거의 올스톱된 상태예요.
오스톱 셀 상태인데 그동안 지내왔던 단지들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저번에 통매각을 진행했다. 조합에서 결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구청하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수촌 아파트도 문제가 좀 있어요. 설명을 드리면 원베일리에서 통매각을 결정을 하면서 이제 뭐 정관을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 정관을 바꿔서 이제 구청에다가 이제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도 바뀌었겠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도 바뀐 거를 변경 신고를 하는데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서울시의 승인이 있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한 거니까 서울시 승인을 먼저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려를 시켰어요. 반려를 시켰더니 이제 원베일리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행정소송을 들어갔습니다. 예전부터 이 재건축 조합에서 이게 소송을 불사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소송을 들어간 것은 원베일리가 처음이에요. 앞으로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세운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몰제나 임대주택 문제 가지고 지금 서울시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일몰제라는 거는 이 세운지구가 정비지구로 지금 지정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정비지역을 그대로 해제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속해 있는 곳이 세운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세운지구도 여러 가지 구역이 있는데 2구역 정도만이 지금 정비구역을 지금 유지를 해달라라고 신청을 한 상태고 나머지 구역들은 지금 일몰제에 걸려서 정비구역이 다 해제되려고 하는 상태가 있는 거고요. 또 임대주택의 문제는 뭐냐면 재건축을 진행을 하면은 의무적으로 몇 % 이상은 임대주택을 지어야 돼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LH에서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LH에서 이제 재건축에 관한 모든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법률을 만들겠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져가면 가져가는 건데 임대주택을 건축원가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지금 조합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세운 지역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지금 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받았더니 C등급이 나왔대요. 그거는 이제 재건축이 불가능한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살펴봤더니 잘못된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조합 측에서 이 구청에 그럼 안전관리 진단 용역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소홀하게 한 게 아니냐라는 라는 지금 그 행정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제목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요. 고강도 부동산 정책 무색하게 다주택자 7만 3천 명이 늘었다. 이게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어떻게 늘었냐면요. 전국의 주택 소유 가구 수를 봤더니 전국으로 봤을 땐 43.8%가 자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을 봤을 땐 50.9%를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결론은 전국으로 56.2%는 내 집이 아니란 얘기고요. 서울은 49.1%는 자가가 아니란 얘기겠죠. 자, 전체 가구 중 43.8%는 자신의 집이 아닌 전월세를 살고 있다는 걸 통계청 조사를 알 수 있었고요. 서울의 경우는 무주택자가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 주택 보급률 100%를 넘어선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벌써 십수년 된 얘기인데 아직도 서울의 경우에는 반 이상이 무주택자로 남아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서울의 경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주택자 비율은 좀 적어요. 여기서 많이 샀다는 얘기죠. 다음 얘기는 다주택자 1년 전보다 7만 3천여 늘면서 비중이 늘었다라는 얘기고요. 거주 지역별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은 세종시가 가장 높았답니다. 자, 이 이유는 정부의 종합청사 이전이 한몫했을 것 같아요. 많은 청사가 이전하면서 공무원들도 내려갔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집은 팔지 않고 세종에 다른 집을 구입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정부 청사가 이전하면서 그 주변으로 일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내려갔을 텐데 그분들도 서울의 주택은 팔지 않고 세종에 다른 집을 구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비율로 봤을 때는 세종시가 가장 높았지만 인구수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역시나 서울의 강남구가 다주택자의 수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세 번째인데요. 결국은 7만 3천 명의 다주택자가 늘었다는 거거든요. 자, 고강도 부동산 정책. 제가 재작년부터인가 이게 정책이 나왔던 것 같은지 하도 많이 나와서 개수를 세기도 힘들어요.
16번째까지는 제가 셌거든요. 근데 그 뒤로 몇 개가 더 나왔는데 그거는 세질 못했습니다. 지금 18번째 정도 될 거예요. 그 수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폈지만 그래도 늘었다는 거죠. 7만 3천 명이 부동산 투자를 더 했다. 다주택자로서.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8%가 늘었답니다. 그리고 그 전해에는 7%가 늘었고요. 자, 3.8%가 늘었다는 게 최근 3년간 다주택자가 증가한 비율 중 가장 적은 비율이래요. 그래서 작년에 9.13 대책이 통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러지 않은 것 같거든요. 결국은 늘었잖아요. 다주택자 비율이. 그래서 고강도 부동산 정책 속에서도 다주택자들은 늘어났다라는 얘기고요. 다음은 강화된 종부세 다음 달 적용됩니다. 주택시장 오름세엔 영향 적을 듯.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종부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일반 지역에서는 최대 2.7%까지 나오고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일 때는 최대 3.2%까지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담 상한도 150% 그리고 200%로 늘어나는 거고요. 9.13 대책으로 최고세율 3.2%, 집값 뛰어, 서울 집값 뛰어 공시가격도 상승. 작년 9.13 대책 이후로 올해 6월 1일을 등기상 내 소유의 부동산이면 이 종부세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12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납부를 하시게 되죠. 이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 1일 날짜에 내 소유면 이 강화된 종부세 적용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부가액은 2조 원 후반에서 3조 원 전망하고요. 매물 끌어내기엔 증가세가 낮음. 원래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한 목적이 이거였거든요. 보유세를 늘려서 다주택자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자 이거였는데 부가액이 생각보다는 적은 거죠. 생각보다는 적고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시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세금 회피용 가족 증여 늘어날 듯. 내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거든요. 내 소유면 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증여를 해서 명의를 나누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는 비과세거든요. 그리고 자녀한테는 5천만 원, 친족한테는 1,000만 원 등등의 증여액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 회피용으로 증여되는 금액이 많아지지 않았나 하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강화된 종부세가 다음 달 12월 1일부터 여러분한테 고지가 된다는 거,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슈들 중에서 이 내용을 들어보면 한 가지 시그널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앞으로 주택 공급은 줄어들 것이다.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처음에는 수요를 규제를 했고 그다음에 공급을 규제를 합니다. 이 뉴스들을 들으면서 제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주식시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같아요. 이거를 부동산 시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부동산 시장은 항상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향 곡선이라는 거는 이게 가격이고 이게 시간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항상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 우상향 곡선이 꺾일 수 있는 딱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환율이 바뀌는 거예요. 환율이 바뀌면 가격이 바뀌겠죠. 두 번째는 수요가 아예 없을 때입니다. 수요가 없을 때는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격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일자로만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어떨 땐 좋았다, 어떨 땐 나쁘고, 어떨 땐 좋고 나쁘고 이런 경기순환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경기순환을 반복해서 이 평균점을 내보니까 우상향 곡선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 시점을 보면 이래요. 수많은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고요. 금융도 막혔고요. 남들은 사지 말라. 정부는 빨리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곡선에서 보면 지금이 여기쯤은 아닐까, 아니면 저점은 아닐까, 아니면 올라가는 타이밍인가,
지금 주변에서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요 부분 어느 부분에 속하더라도 이제 남은 거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잖아요. 자, 이 내용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몇백 년을 이어온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역사의 결과거든요. 지금이 무릎이든 발바닥이든 다시 무릎이 되든 현재 이 상황이라면 앞으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여지껏 살아온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상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이 투자하시기에 아주 좋은 시기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을 좀 저희가 간단하게 간략간략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뭐 강남 지역 청약 현황 시장으로 해서 다양하게 짚어봤는데요. 일단 뭐 다주택자들을 잡기 위한 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다주택자를 좀 늘리기도 했다라는 의견까지 좀 들어봤거든요. 방송 시간상 저희가 좀 함축적으로 간단하게 전해드렸는데요. 혹시나 좀 더 어렵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있으신 분들은요. 저에게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02-3153-2600번, 013-3366-011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현재 24평 아파트 한 채를 보유 중인데 이를 매매하고 34평형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지역주택조합 자격에 문제가 있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신데요. 자, 본인 자격에 문제가 생기시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지역주택조합 제가 저번 시간에 열심히 얘기하다가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런 건데 자, 이번엔 줄여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주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주택의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는 거는 명문화돼서 딱 나와 있습니다. 첫째, 광역계획권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무주택이거나 8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 조건이 맞으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24평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34평형 아파트를 구입하신다는 거고요. 아, 이것도 빼먹었네요. 자, 6개월의 기준이라는 건요.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조합이 설립된 이전에는 6개월 거주도 안 하셔도 돼요. 이것도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 내용 넘어서서 이 내용만 보시면 현재 24평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 34평의 아파트를 가시려고 하면 34평이라고 하면 대부분 전용 면적이 84평방미터 이하입니다. 대부분 84평방미터 정도 나오면 분양 면적이 한 36평 정도 나오거든요, 요즘. 그리고 84 이하로 거의 다 만들어요, 34평은. 자, 이게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 지주택의 조합원은 단 하루라도 2주택자가 되면 조합원 자격이 당연 상실이 돼요. 당연 상실이 되기 때문에 이 매도하는 날짜와 매수하는 날짜가 서로 달라야 돼요. 다른데 물론 매도하는 날짜가 빨라야겠죠. 예를 들어 뭐 12월 31일 날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매수를 합니다. 날짜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날짜에는 2주택자가 되는 거거든요. 2주택자가 되면 그 순간 조합원의 자격은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12월 30일 똑같이 잡지 마시고요. 12월 31일 날 매도를 했으면 1월 1일 날 매수를 하는 이렇게 서류 작성을 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날 가더라도 서류 작성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든가 해서 매도 날짜와 매수 날짜를 서로 다르게만 하시면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2주
다주택자가 되시는 동시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이 된다고 하니까요. 날짜를 좀 다르게 하셔야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매도 날짜를 매수 날짜보다 빠르게 하셔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자격 상실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점 꼼꼼하게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외에도 대표님을 직접 오프라인에서 뵙고 강의도 듣고 또 세미나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부동산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매주 토요일 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2호선 신촌역 인근입니다. 전화 예약이 필수라고 합니다. 02-3153-2600번으로 전화 예약 후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황진현 대표와 함께 이슈도 알아보고 고민 해결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